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조금 지났네요. 이걸 내가 임명장 받은 걸 내가 좀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불로수를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어제는 기포가 많이 생겼는데 오늘 지금은 좀 안 보이네. 하여튼 불로수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1월 31일 날 받았는데 그 2020년 같으면은 그리고 2019년 8월 15일 날 이제 중앙당 창당 대회를 하고 그 뒤로부터 9, 10, 11, 12, 1 한 5개월쯤 지난 거예요. 5개월쯤 지나서 이제 2020년 4월 15일 날 그 21대 국회의원 그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예비후보 등록도 많이 했고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 중에서 이제 본 후보에 나가신 분이 아마 그 당시에 250 몇 명이에요. 자꾸 정확하게 알았다고도 자꾸 잊어버려요. 하여튼 간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다 합쳐가지고 약 한 260명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나는데 하여튼 그때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당대표 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그 당시에는 이제 당대표 허경영 우리 신인님 그래서 2020년 1월 31일 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임명장 번호가 2020 그 다음에 곡 0695 5호에 제 이름 김성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는 우리 여기 이제 이미 이제 백궁에 가 계시는 우리 고인이 되셨죠. 국가혁명당 그 부산시당 대표 이승근 그 우리 시당 대표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감사장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성기입니다. 부산광역시당에서 부산광역시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 803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정확한 그 뒷넘버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2020년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10월 4일 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총선에 출마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다가 좀 당협위원장을 좀 못하게 됐다는 그런 말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직이 없이 좀 있었는데, 그래 보직이 없이 그냥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승근 부산시당 대표님께서 아마 저 고문 지역을 이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위촉을, 귀하를 국가혁명당 부산광역시당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이 고문장 받은 겁니다. 2020년 2020-1002. 예.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부산시당으로부터 받은 거고, 당 특별보좌관은, 이거는 허경영, 그 당시에 우리 당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겁니다. 당 대표 특별보좌관.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는, 임명장 김성기고 요거 2022년이거든요. 작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5일 같으면은 3구 대선을 2달 앞두고서 임명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2022년 다시 52077호. 우리 그때 우리 당원님들은 많이 이런 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귀하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혁명당 후보 허경영 경상남도당 선대본부 상임고문으로 임명함. 2022년 1월 5일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 이렇게 예, 직인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추억으로서 또 이제 이 참고 자료로서 내가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거 외에 또 내가 이제 김해에 보면은 내가 또 몇 개 받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 이 비슷한 게 있어요. 하여튼 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김해도 어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크로반가 뭔가도 있고 딴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당에도 내가 이제 고문으로 있으니까 선대본부장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임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거든요. 2022년 1월 19일 날 1월 19일 날 이거는 국가혁명당 당대표 권한대행 송순근 권한대행으로부터 받은 것은 직위가 허경영 당 명예대표 특별보좌관 이런 걸 또 받았습니다. 위 사람을 김승기 위 사람을 국가혁명당 허경영 당 명예대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함 이런 걸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요원 사실 확인 및 확약각서 그때 이제 이거 하나 받은 것이 있죠. 뭐 이런 거는 그래. 아이고 내가 이걸 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걸 기록으로 내가 남겨놓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서류를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제 저기 경기도 양주시청으로부터 어떤 양주시청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겠고,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양주시청에 그 건설관가 도로관가 거기서 우편물이 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명장하고 감사장, 위촉장,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내가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 부산시당으로부터는 감사장 하나 하고 위촉장을 받았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으로부터는 2개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당 선대본부 상임고문 임명하는 거고,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순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당 그러니까 허경영 당 명예대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다는 거, 임명장.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내 이제 하는 멘토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내 얼굴도 잠 입은 얼굴 이거, 이거 참 참기스러운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명예 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을 향해서 모든 국내외 정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또 오늘도 뭐 사실상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직장 생활 하면서 틈틈이 이제 이렇게 꼭 내가 봐야 될 거 유튜브도 보고 또 이제 암기할 것도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꼭 봐야 될 유튜브가 오늘만 하더라도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거기서 한 10% 정도밖에 못 봐요. 나머지는 그냥 재놓고 있습니다. 그냥.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쭉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다 그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나라 이제 주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의 이제 유튜브 강의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루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 보고는 싶은데 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서 시간상 제약을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혁명 공약 33가지 이것은 내 주문입니다. 그냥 주문입니다. 주문. 그냥 늘 읽어요. 33가지 그거를 늘 읽고 다닙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쫙 이렇게 읽지를 못하고 하나 읽고 또 한참 뭐 5분 10분 있다가 또 하나 읽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33가지 공약 중에서 이제 그 27번째 보면 장기혁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랬어요. 국가가 보장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장하는 것이 딱 3개가 나와요. 33가지 공약 중에서. 그 7번째가 배당혁명인데 배당혁명에서는 이제 무엇을 보장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7번째 배당혁명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보면은 농약혁명이 있다고. 거기에 보면은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먹는 것하고 식수 마시는 물하고는 최고급 1급수의 물과 깨끗한 식품을 이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건강 대통령이다 말이에요. 건강 대통령. 그리고 배당혁명에서 볼 때는 모든 국민들이 돈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경제 대통령을 알 수가 있고 21번째 농약혁명을 볼 때는 건강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27번째는 국민의 행복권과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렇게 할 때는 행복 대통령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대통령님은 어떤 대통령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한 100가지가 넘겠다고 내가 보니까 통일하시는 통일 대통령이시고 말이지. 안보가 완벽한 안보 대통령이고 말이야.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이 건강 대통령이시고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 대통령이시고 건강 대통령이고 문화 대통령, 예술 대통령, 뭐 과학 대통령, 교육 대통령 뭐 이 한도 끝도 없다고. 하여튼 이런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날짜가 정말 다가오고 있다. 정말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가깝다는 거야. 다 됐다 말이야. 다 됐어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내야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분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 국내 정치의 지금 최고 초점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놈의 국회의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 참네. 참. 그 공천권 두 번째가 정당혁명인데 말이에요. 1번이 정치혁명이고 두 번째가 정당혁명인데 정당혁명 보면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기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기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를 고쳐야 되죠. 제일 첫 번째가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7,944억 원 등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건데, 여하튼 국회의원이 봉급도 얼마 안 되던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긴 많게야 많지 보통 서민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한 1억 5천 정도인가 연봉이 그 정도. 근데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권이 이래 있다 이러는데, 여하튼 국회의원을 하면은 명예도 있고 돈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문의 영광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힘당 또 민주당 또 이제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지금 그 흘러가는 그 핵심 방향은 뭐냐니까 1년 뒤에 있는 22대 총선 여기에 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2022년 3구 대선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5월 10일 날인가 그때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고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내 이준석이 자르려고 이렇게 막 결국 잘랐잖아요. 결국 잘랐지. 그 정치 흐름이 뭐냐? 그 공천권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공천권을 국민의힘 그 공천권을 가지고 결국 멀쩡한 이준석이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유승민이 그 이번에 대표 놓을 때에 잘라버리고 안철수 이렇게 입 조심하라고 시켰고 나경원이 잘라버리고 하여튼 지금 내년 국회의원 이것을 이제 공천권을 이제 검사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TK 대구 경북 이런 데 하고 영남권에는 공천 받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구역이라고. 여기가 참 이거 진짜 고쳐야 되거든. 나는 이때까지 내 투표를 했는데 이번 지자체 선거인가 그때부터는 안 했다고. 작년 지자체 선거지. 작년 6월 달에. 그때 내가 투표를 하나 안 하나 이거 지금 현재 부산시장 이름이 갑자기 얘기 안 나네. 박형건인가 있어요. 이 사람 당선될 게 뻔하니까 내가 투표를 안 했다고요. 처음을 안 했다고. 광주에 보면은 저게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겠느냐고. 광주시장에 말이에요.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은 지금 그 당시에 박영선이 하고 지금 현재 그 오세훈이 하고 좀 이렇게
알쏭달쏭하지만은 부산, 광주 여기는 이미 공천만 받았다면 그 당선되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여기 뭐 PK,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여기는, 그리고 강원도 여기는 거진 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진 다 당선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그래서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고 그래서 중대 선거구 뭐 소선거구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다투고 있고 결국 가서는 참 국회의원 이걸 누가 하느냐 이제 이걸 두고 지금 이제 정치의 포인트가 거기에 두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년 총선보다는 원칙적으로 하면 대선이 2027년이잖아. 2027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027년 그 60개월이잖아요. 날짜로 보면은 1825일간이고 60개월 같으면은 작년 2022년 5월 9일 날 이제 5월 10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딱 5년 같으면은 2027년이라고. 2027년 5월 10일까지인가 막 그랬는데 거기서 3개월 전에 할 것 같으면은 2027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총선보다 대선이 안 빠르겠나?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은 뭐 하도 뭐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자꾸 흔드니까 말이야. 참 진짜 말하는 것도 좀 그렇네. 그런데 이 정도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뭐 대통령 보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영부인한테도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정도 어떤 유튜브에서는 진짜 욕 되게 심하게 하던데 나는 그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추측하는 그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교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정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정치 흐름을 두고 여러 유튜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치 평론을 해요. 한다고요. 그리고 뭐 보수 쪽에서는 조갑재 씨, 정규재 씨, 뭐 이봉규 그리고 뭐 저 고승국 이런 분 또 박찬종 씨 요즘 박찬종 씨 이야기 안 들은 지 오래되는데 보수 저쪽으로는 내가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정봉주, 뭐 김용민 그리고 최진봉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뭐 변희재 씨, 뭐 이런 분들을 내가 거의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 이번에 전주 을 지역에 4월 5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진보당에서 강승희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 당시에 안혜옥님이 출마해가지고 한 보름 만에 10% 얻은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10%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지고 당선은 안 됐지만은 상당히 잘 된 거예요. 그 국민의힘 후보보다 2%가 앞질렀다고. 국민의힘당 저 후보가 8%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이제 구애를 계속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어떤 구애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좋아합니다. 뭐 I love you 했었는데 나는 너가 싫다 이래가지고 잘라버린 거야 지금. 정강훈이가 잘렸는데 나는 네가 싫다. 그런데 나는 너가 좋다.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정강훈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나는 좋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잘라버렸고 지금 그 상태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재원이라고 이번에 국민의힘당
최고위원 됐죠. 그 뭐 표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수석 최고위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그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사람이고 그래요. 이 사람을 자르려고 한다고 지금. 아마 오늘 저녁에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자른다고 한다고. 하여튼 그 정강훈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윤석열 현재 대통령까지는 어제만 하더라도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돌아설 때가 있다고. 그게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SK 저게 최태원 회장 이 이제 그 계약서 위조한 거, 요것이 이제 곧 터진다고. 곧 터져요. 한 2, 3개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 첫 이제 그 대구 803 동아사 가가지고 서의훈 스님을 만나고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또 대구 이번에는 서문시장 말고 다른 대구에도 뭐 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서문시장 말고 딴 시장에 이제 15일날 이번 주 토요일인데 내일 모레 가가지고 뭐 그 당시에서 김기현 씨를 만난다 그러는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 이렇게 테버리스에 대한 이제 그 문제를 언급하는 날이 이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제로가 됐다. 오늘 그 변희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 보는 것 같더라고. 이분은 정치인의 뜻은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걸 볼 때에 원래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돼가지고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요. 1년 다 돼 가잖아요, 지금. 아직 1년은 안 되고 11개월째인데 대통령이 출마 당선되면은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뭐 일을 하는데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됐다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정권 교체가 대통령만 바뀌었다 뿐이지 뭐 정권 교체된 그게 아니라고, 거기.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이 정권 한 4개월 갈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 단지 이제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연장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5년까지 갈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정말 그 불로유는 참 신비합니다. 썩지를 않으니까. 이게 썩지를 않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불로유가 지금 일본에서는 진실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알아듣는다고. 결국 가서는 알아듣는다고. 이신전심으로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실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 가지고 퍼져나가는 거는 광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힘들겠지만은,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그 불로유의 효과를 보고 허경영 총재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니까 하나 탁 하면 유튜브에서 한번 떨어뜨려 퍼지면은 급속도로 퍼져버려요. 그리고 후쿠시마 앞에 이제 오염수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심각한 수준인데,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것이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능력으로서 정리가 됐다는 것이 이제 언제 보도가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걷잡을 수가 없다고. 산불 나는 거하고 같다고. 바람이 샥 불어버리면은 그냥 어느 놈이 끄지도 못한다고. 허경영 광풍 지금 불기 일보 직전이라고. 불로유 강풍 불기 일보 직전이라고. 허풍 광풍 허리케인 이 불어닥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불로유 원자탄, 응? 허경영 그 불로유 원자탄이 이제 원자탄과 그 강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한번 불었다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기 이전부터 설계 도면에, 창조 설계 도면에 이미 정해져 있는 바라고. 이러니까 이 천하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 내가 볼 때는 올해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돌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가장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18년간 그 박첨지 3대 홍두건으로 해가지고 운명이 그냥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한 그런 어떤 그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18년 동안 끌고 오셨는데 운이 다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운이 다 되니까 11.6대 그렇게 운이 다 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그렇듯이 이제는 허경영 신인님의 그 운이 우길성천하는 그 때가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와 있지. 아마 그건 50년 전부터 와 있고.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이것이 거의 다 와 있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앨런 브랜튼가 이런 그 뉴욕에 있는 그 얼빵한 그 검사가 말이지, 이 검사를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아주 조지 소로스로부터, 조지 소로스가 그 미국 검사들 한 10% 정도에게 돈을 이렇게 막 뿌리는가 봐. 돈을 뿌려가지고 돈 받아 먹고 이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검사 중에 한 명이 그런 앨런이라고, 앨런 블랙인가 하는 그런 검사인데, 트럼프를 기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인기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허경영 총재로만 잘한다고 아주 친구로 해가지고 금메달도 보내고 몇 년 전에 그랬어요. 하여튼 미국에는 한국에는 허경영 대통령,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고. 곧 열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심청이가 이렇게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죽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그리고 흥부가 자기 형수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을 때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느냐고.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이제 수청을 거부해가지고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지금 우리나라 이 서민들이 사는 실정이 그와 같다고. 그와 같은데, 이제 이것은 좀 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허경영 총재님의 허리케인, 그 바람이 한번 불었다 그러면은 이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고. 불러요 봐라. 허리케인 이렇게 불어닥쳐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확신을 하느냐. 참, 이게 잠옷 입고 참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왜 이렇게 확신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또 이야기를 할게. 내가 얼마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는 중학교 1학년이면은 14살 때인가? 14살 때죠. 14살 때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중학교로 갔다고. 중학교로 가니까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아버님은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젊은 시절에 만나셨던 분이시고, 아주 우리 부산 또 우리 한국에서 라이온스 회원이시고, 많은 성경책을 이렇게, 이 성경책이야말로 가장 그분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 책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
그 기도원 협회인가 뭐 거기 있어요. 그 성서를 보고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무상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래 그 우리 집에서 홀리 바이블 그 저기 영어 성경 그걸 내가 보인 거 내가 영상으로 찍어놨잖아요. 그 아버님께서 준 책을 내가 내 친구 요한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그분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죠. 그분은 그 부산 일신기독병원 그 부원장님으로도 하셨고 그래요. 그분의 아들이 이제 그 자기 형이 위에 둘인가 있고 자기 사형제인가 그래. 사형제인데 자기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세 번째 아들. 자기 형이 둘이 있다고. 근데 세 번째 아들인데 밑에 이제 동생은 창안이고 창안이도 이제 원래 60이 넘었겠는데 자기는 요한이고 그래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이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죠. 엄청 좋아하게 되고 친구를 따르게 되고 그래 된 거예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뭐고 체갑석인가 이랬어요. 그 사람 그 산발선에 봄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 날 철조망은 녹슬고 종칼은 빛나.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최갑석인가 그래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 진송남이라고 내나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지구 레코드상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미자 씨를 그래 보고 싶어 했거든.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이제 그 서울에 처음 올라가셔가지고 14살 땐가 15살 땐가 그때 올라가셔가지고 그래 가니까 가수 진송남이가 이제 아주 이제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면서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그 진송남 씨도 이제 월남에 참전했고 그 남진이하고 같이 참전했다고. 참전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도 월남 갔다 오셨는데 진송남 씨보다는 조금 늦게 갔고 그렇죠. 백마부대로 가셨고. 근데 그 진송남이가 가수가 된 것이 그 최갑석 씨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야 어째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이랬는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뿅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가수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손바닥인가 팔에 이렇게 가수라고 적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가수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진송남이 그 노래가 그 덕수궁 돌담길도 있고 바보처럼 울었다. 그 노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노래는 내가 잘 안 불러봐요. 거기 덕수궁 돌담길 뭐 이래 나오는데 내가 잘 안 불러봐요. 그런데 바보처럼 울었다는 내가 그 노래가 좋아서 잘 불러봅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빠져버리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가수의 길로 간 거예요. 진송남 하면 가수잖아. 그렇듯이 나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요한이를 딱 보고 이 영적인 세계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 계통이니까 자기 아버님이 이제 장로교 자기 이름도 요한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이름 요한하고 같잖아. 그 원래 이제 한자 돌림인데 짓다 보니까 요한이가 된 거예요. 그 내한테는 이제 그 헬만 헤세 보면은 그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다고. 내한테는 데미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나는 이제
에밀 싱클레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건 완전히 그 친구에게 완전히 내가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책을 이제 읽는데 이제 이렇게 그 습관을 배우게 되고, 그 마틴 하이데커가 이야기했듯이 과학은 은밀하고 종교는 엄숙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친구로부터 은밀한 걸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오령을 못해요. 오령을 못한다고. 이게 물론 오령이 맞긴 맞는데, 이 0.000000000 해가지고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동안 0을 적어보라고. 그럼 숫자가 얼마만큼 크겠냐고. 하루 종일 0.000000000을 하루 종일 적고 난 다음에 1에 오차가 나도 안 되거든. 그런데 0.0 해가지고 수십억 년 동안 0을 적고 거기에 1 해가지고 오류가 났다 그래도 그거 안 된다고. 그런 정확성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은 그런 걸 내가 배웠다고. 확실한 거, 확고한 거, 이런 걸 배웠다고. 과학은 은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 무한한 우주 뭐야, 그 로켓으로 하는 거 쏘는데, 거기서 뭐 1cm만 틀려도 그냥 영딴 방향으로 가버리거든. 큰 미세 뭐야, 그 원자 안에 보면 미세 물질을 쪼개면은 결국 와서는 원자 핵이 나오고 양성자가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그 밑에 뭐 쿼크가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그러면 0.0000000000001분의 뭐 1 뭐 그런 게 있잖아. 하여튼 정확성을 정확한 걸 내가 그 친구로부터 배웠어요. 그게 내한테부터 첫 번째 스승이라고. 첫 번째 스승. 그래서 나는 부정확한 거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오링 테스트를 좀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요.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맞긴 맞는데, 그만큼 나는 이제 이 습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링이 링 테스트가 틀린 건 아닌데 맞는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게 못 받아, 이제 이게 좀 하는 게 좀 더디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사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아는데, 그래서 링 테스트 잘하는 사람이 그래 부러워요. 뭐 노래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 그러던데, 나는 링 테스트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 두 번째 스승님이 이제 아래도 말했다시피 그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도 다 뭐 자녀분들이 훌륭합니다. 자녀분들 뭐 지금 정손자도 다 보셨을 건데 전부 다 뭐 판사고 대학 교수들이 많고 그래요. 훌륭한 가문이고 훌륭하신 참 스승님이신데, 그분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뭐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딱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면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이상 그분의 책이 아마 500권 넘어요. 그 강연한 시간만 해도 여러 수만 시간을 강의를 하셨다고 그분이.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승님이 이제 고현보 목사님이라고. 딱 보는 순간에 우리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보다 더 잘생긴 분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고현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은 이때까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신인님 빼고, 허경영 신인님 빼고. 그분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모세가 빛이 막 나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수건을 덮어세웠다고. 안 그러면 빛이 너무 나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발광체야. 막 물 막 마시.
누구 말 때 옛날로 말하면 생불과 같다고, 부처님과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청소년 시절 때에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놀랬겠느냐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의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이 저런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요. 어린 시절 내가 17살 때 그분을 만났으니까 17살 그때 이제 김명수 교수님의 에세이집을 이제 그 동아고등학교 그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쫙 읽으면서 그분의 사상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고 교회 나가면서 고인문 목사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좀 확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뭐냐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 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그쪽으로 두었어요. 그렇게 목표를 둔 사람은 아마 예수 이하로 이때까지 여러 수천 만 명도 넘을 거예요. 성직자들이 어죽이나 많느냐고. 목사, 신부 이런 거 할 때에 아마 수억 명,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지. 수십억까지 안 되겠지만은 많단 말이에요. 성직자들이. 그런데 나는 또 뭐냐? 지금 그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위기이냐 이렇게 하면은 난류한류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곳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원 바탕이 신교라는 바탕이 있는 데서 기독교도 나가고 불교도 나가고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다 들어온다 이 말이야. 다 들어가고 여하튼 간에 여기서 유교, 불교가 있는 불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신교가 있었지. 신교, 불교, 유교 있는 바탕에서 동학이 있단 말이야. 동학. 그리고 정력이 있는 바탕에서 기독교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고. 그리고 또 강정산이 또 들어왔다고. 강정산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강정산의 그 사상이 있잖아. 후천 성경 세계를 넣는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로 여기서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로 뭔가 새로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 한반도 이 위치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이제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가르침이 뭐냐? 내 참 깊은 이야기는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말을 못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이제 청소년기는 겁이 없거든. 겁이 없다고. 그러니까 20살 이전 때 모든 것을 정리해버려야 돼요. 20살 넘었으면 안 돼. 20살 이전에, 19살 이전에 이것을 싹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겁이 없으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지대, 지강, 지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악에서는 불가능이 없단 말이야. 넘지 못할 일이 없으면은 좋다. 그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영혼을 구제하란 말이야. 그래 된 거라고. 그게 되나? 안 되지, 그게. 한 사람 하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한 사람 허경영 총재님한테 가서 만나봐라 그러면은 긴가 민가 아리 까리 해가지고 말이야, 야 돈 단다, 축복 받으면 100만 원 든다 그러면 아이고 돈 낸다 그러면 안 가거든. 회원 가입해라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들어간다. 아이고 단 1원도 못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건 그렇고 한 사람 데려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 안 그래? 허경영 신인님께 한번 가보자.
이래까지 한 사람 데려가는 것도 힘들다고 사실상.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기독교인화 시킨다는 게 그게 쉽느냐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풀 수 없잖아 말이야. 도저히 안 되는데 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이야 전부 다 파랗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파란 물감을 씨알이 막 온 천지 사방에 진짜 파란 페인트를 다 뿌린다 하더라도 그게 되느냐고.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게. 그렇게 할 때는 안경을 끼면 돼. 파란 안경을 끼면 된다고. 그 같듯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를 초월하는 거야. 기독교로 성경을 쓴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잖아. 성자급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감동을 받잖아. 그러나 거기에도 오류가 있단 말이야. 오류가. 그럼으로써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말은 전부 다 개소리야. 그냥 잡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이제 지극정성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인의 참된 기독교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체적으로 그냥 저절로 마하반야 바라밀이 된다 이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돼버려요. 그냥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보면 이제 불교의 대의가 견성성불이거든. 그건 넉자라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고 이것은 하나의 가상색이단 말이야. 이것이. 이것을 깨치는 것이 견성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욕달아 삼약삼보디 무상정덕각을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게 불교의 대인데 그거 깨달았다고 해서 되나? 그러면 이 역사가 그런 흘러가는 그 원리, 주역의 또 원리도 또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교 어제 뭐 서의원 스님을 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다는데 그 불자들이 보면 나는 막 한심하다고 말이야. 왜 불교 공부만 하나만 해가 되느냐고. 기독교 공부도 해야 되고 강정산도 해야 되고 정력도 알아야 되고 그거 다 하고 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열정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돌대가리들을 위해서 불로이를 한 마셔봐라. 이러니까 불로이를 만들어봐라. 이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고 나눠봐. 그 자기 이름 한번 적어보지. 자기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를 적고 허경영을 적고 예수, 석가, 마음에서 적고 우유 4병 사가지고 적어놨더라고. 한 2달 뒤에 보면 다 썩는데 허경영 이름은 안 썼잖아. 이분이 신인이다. 그리고 돌대가리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왔다고 지금 원래 나왔어요. 돌대가리라서 미안하지만은 뭐 실제 그렇잖아. 이때까지 내가 4.3 사태, 4.3 제주 4.3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강사들이 한 것을 다 듣고 있는데, 그거는 뭐 대략 이제 그 윤곽이 나오더라고. 결국 제주 4.3의 문제가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지. 김일성이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외삼촌, 자기 할머니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일제치하에서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인민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고, 밑에도 마찬가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람
마음속에는 부처가 될 씨앗, 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용되어 있는 거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그게 없거든. 그래서 남한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람이 자기 인격 도야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 그러면은 북한에 사는 사람이나 별 다른 말 똑같아요.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자기 권력 있고 부귀영화 누리면은, 내가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 제도가 그래 돼 있거든. 안 그래?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잘 띵까띵까 사는 거, 그 개돼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그거.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말이야 기독교인화 시킨다는 거, 나아가서는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 가서라도 막 지옥을 때려 꽈버리더라도 말이죠, 거기 있는 영혼을 다 구해내야 된다,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로 가지고도 전 세계 종교를 통일 못하고, 불교를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 종교를 통일 못한다. 그때 20세 때 내가 뭐냐니까, 앞으로는 세계 종교 통일이다, 초종교 운동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은 영혼 구제. 14살 15살 때부터 그런 뜻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살 때는 내가 가야 할 길은 초종교다, 초종교. 그래 살아왔다고. 살아왔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막판에 가서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강정산을 배울 때 내 이제 천부경, 삼일신고, 뭐 참전개경, 천부경 이거 다 이렇게 뭐 곁다리로 이렇게 듣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말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거기도 말로 말을 다 못하잖아. 사람이 어떻게 말을 다 하고 사느냐고. 거기도 이제 거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 언젠가는 내가 이야기하겠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심판자시니까 심판하고 다 되고 나면은 그때서는 내가 이제야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지금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역사상 내하고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 강의를 듣고 우승자를 들었다고. 이거구나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임명장을 받게 된 거예요. 총선에도 출마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금 볼 때에 내년 총선보다는 대선이 안 빠르겠나, 이 예측이 들어요. 아이고, 내 이야기 많이 들은 사람은 뭐 이제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렇게 하겠지만 뭐 할 수 없는 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고. 그런데 워낙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이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4.15 총선도 아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틀림없는 거 부정선거였다고. 바이든이 무슨 8천만 표를 어디 얻느냐고, 거기. 완전 그 조작인 거거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되면 이제 옳게 밝혀지겠지만은, 그것을 바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10만 명, 20만 명 이래 죽는 게 아니라고 엄청 많이 죽는단 말이야. 거기는
총기가 합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 원자탄도 가지고 있었고, 소형 원자탄. 이거는 지금 다 제거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조용히 나왔다 그러더라고. 부정한 거, 선거 부정을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나왔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미국은 미 군부가 움직인다는 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확실치는 않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은 참 신인이시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유교, 강정산, 기타 원효 스님과 같은 성현 군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셨듯이 또 노스트라다무스도 이야기했다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매듭짓고 새 세상을 여는데 이것이 그 종교의 결론이에요.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강정산의 말씀에도 그런 결론이고, 이분이 참 허경영 신인이시다 말이에요. 이분이 뭐냐?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아야 이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야 또 판문점으로 유엔 본부를 옮겨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엔 산하단체 500개를 유치를 해가지고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 말이야. 그럼 한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없애가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15대, 16대, 17대, 20대 4번이나 나오셨다고.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가들은 절대 그렇지는 하지 못하거든. 딱 차이점이 그거예요. 내가 제2의 미륵 부처다. 내가 이 세상을 통일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에요. 대한민국 전도 전 세계에 내가 바로 생불이다. 내가 미륵 부처다. 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통장 반장 선거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가짜예요. 여기 오로지 진짜는 허경영 신인입니다. 왜?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러나 저번 뭐 총선에도 졌고 대선에도 졌다. 그렇지 않아요. 항우하고 한고조하고 피 터지게 싸웠을 때 항우한테 한고조가 계속 졌다 이 말이야. 저다가 막판 한 판 딱 이기가지고 전 세계를 400년간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이제 이번에는 진짜 잡는단 말이에요. 뭐로 잡느냐? 불로유가 있잖아. 이거는 머릿속에 돌덩이를 들어있어도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 뭐 그런도 모르면 또 할 수 없는 거지. 자, 이 우유 한 병에 3,400원에 주고 사거든. 그러면 뭐 한 5병 하면은 4,000원 잡아도 5병 하면은 20,000원이잖아. 20,000원 투자해가 한번 적어보라고. 여기에 허경영 이름 적고 예수 이름 적고 석가 이름 적고 또 뭐냐 공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럼 5개잖아. 적어놓고 2달만 딱 기다려보라고. 딴 데 다 썩어요. 석가 썩고 예수 썩고 공자 썩고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쓴 것은 우유가 다 썩는 데 비해서 허경영은 안 썩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자, 나는 불로유를 하기 전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종교의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경영 이 신인님이 시야말로 허경영 총재님이 시야말로 참 신인이시다. 이거를 확신한 지가 2016년 2015년부터 2014년 15년부터 유튜브 강의를 듣고 2016년 9월 30일 날 내 페이스북 김성기 치면 나와요. 딱 그때 내가 이 전 세계의 모든 문제, 국내외의 모든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허경영 신인입니다. 그때 내가 올리고 그 뒤로부터 이때까지 카카오 스토리 또 각종 유튜브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알리고 있다고요. 한 번도 변화됨이 없어요. 초지일관이야, 초지일관. 총선에 다 떨어졌을 때도 내 변함이 없다고. 대선에 뭐 총재님께서 안 됐다,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안 됐다 하더라도 거대한 흐름을 아니까. 이 거대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 시대가 열릴 때에 허경영 이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그 신인님은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내 마음이 변동이 없다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분로유가 나오고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처리되는 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다 보니까 올해에 내년 총선에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거기 미쳐 있다고. 그런데 총선보다는 대선이 안 빠르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 허경영.